해부학이 운동이랑 적용되려면 어떻게 돼? 해석하는 나만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만의 관점이 없는 상태에서 해부학을 공부하면 내 삶에 전혀 연결이 안 되지. 경전도 마찬가지야. 내 삶에 적용하려면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번역이 돼야 되거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뭐야? 다 철학이야, 다 철학. 그래서 요가 선생님들 공부할 거 진짜 많아. 철학책도 봐야 되지, 요가 경전도 봐야 되지, 해부학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운동학도 해야 되지, 수련도 해야 되지. 엄청 할 게 많아. 근데 아무튼 경전을 가치 있는 언어로 바꾸려면 철학적인 지식이 무조건 필요해 돼서 지금 철학책 엄청 많이 읽고 있다고. 너한테도 얘기했듯이 전통은 가치가 없다고 그랬잖아. 나는 전통을 싹 다 가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책도 싹 다 가치 없다고 생각한다니까. 근데 그게 제한적으로 어느 때만 가치가 있냐면 트렌드에 결합했을 때만 가치가 있어요. 전통이 트렌드적으로 해석이 됐었을 때, 책이 실제로 내 체험에 녹여져 있었을 때만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 책 글자는 지도고 전통은 역사일 뿐이라니까. 내가 좋아하는 인문학 유튜버는 자기 체험이 거기 들어가 있어. 거기 체험이 들어있는데 어떤 책을 주로 읽었냐? 철학책 중에 니체 책을 진짜 많이 읽었어. 니체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읽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제 나도 경전을 실제로 삶에 옮기는 작업을 좀 해보고 싶고, 과거에 있었던 불견이나 요가 경전이나 유교 경전들을 삶으로 옮기는 작업을 좀 하고 싶은데, 내가 불교 경전을 그대로 설명할 때 있잖아. 불교 경전을 그 단어로 그대로 설명하잖아. 그러면 그냥 그 책을 읽은 거야. 오디오북이 돼버린 거야. 실제로 현실 사회에는 맞는 언어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절대 뭐가 필요하냐면은 철학적 지식이나 철학적 단어가 필요해. 철학적 단어 없이 그걸 그냥 읽어버리잖아. 그러면은 이게 뭐 의미가, 해부학이랑 똑같은 거야. 해부학이 운동이랑 적용되려면 어떻게 돼? 해석하는 나만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만의 관점이 없는 상태에서 해부학을 공부하면 내 삶에 전혀 연결이 안 되지. 경전도 마찬가지야. 내 삶에 적용하려면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번역이 돼야 되거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뭐야? 다 철학이야, 다 철학. 그래서 요가 선생님들 공부할 거 진짜 많아. 철학책도 봐야 되지, 요가 경전도 봐야 되지, 해부학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운동학도 해야 되지, 수련도 해야 되지. 엄청 할 게 많아. 근데 아무튼 경전을 가치 있는 언어로 바꾸려면 철학적인 지식이 무조건 필요해 돼서 지금 철학책 엄청 많이 읽고 있다고. 근데 요즘 니체 중심으로 읽다 보니까 그게 되게 재미난 게 하나 있어.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요가원에 와가지고 이놈의 새끼가 진짜 지식이 진짜 있는 건지, 이놈이 진짜 해부학을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는 건지, 그 다음에 경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얘기하는 건지, 명상에 대해서 알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물어보러 오신 분 있다고 그랬잖아. 이게 이제 나는 제주도에 있었을 때 해부학도 엄청 많이 보고 책도 엄청 많이 봤어. 실제로 그렇게까지 미친 듯이 책을 읽고 미친 듯이 해부학을 공부하고 미친 듯이 수련하는 거 있잖아.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 나도 인간이잖아.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뭐 한 거야? 그걸 욕망한 거야. 내가 수련하고 있는 걸 욕망한 거고, 내가 해부학으로 공부하고 있는 걸 욕망한 거고, 내가 경전을 읽는 걸 욕망한 거야. 근데 내가 욕망이 뭐라 그랬어? 행동 보상 체계에 있는 호르몬으로 받은 영향이라고 그랬잖아. 엔돌핀하고 도파민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걸 욕망해야 돼. 공부를 욕망해야 된다니까. 공부를 욕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서 즐거움도 느껴야 되고 동시에 도파민도 느껴야 돼. 이게 두 개가 있어야지 행동을 한다는 거야. 나는 그 요가 수련을 할 때나 해부학을 공부할 때나 경전을 공부할 때 즐거움과 도파민을 동시에 느꼈어. 그러니까 그걸 행동을 엄청나게 할 수 있었던 거야. 내가 좋아하는 그 인문학 유튜버가 되게 재미난 말을 해. 나랑 똑같은 얘기를 한 거야. 자기에 있어서 철학책을 읽는, 그다음 자기에 있어서 인문학 책을 읽는, 자기에 있어서 독서란 욕망하다라는 거야. 욕망하다. 그게 내가 독특한 생각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미 그런 생각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 특히 누가 얘기 많이 하냐면 니체가 얘기해. 니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쾌락 위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쾌락 위에. 마약이나 술이나 담배 위에 있다고. 쾌락은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이런 데에선 쾌락을 거의 죽음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인간이 쾌락을 많이 느끼잖아. 쾌락을 느끼는 그 순간 쾌락이 두 번 가지 않지. 도파민이 엄청 분비되고 나서 끝나잖아. 그러니까 내가 쇼츠를 보고 있잖아. 쇼츠를 즐거웠네 하고 딱 끝나잖아. 그러니까 쾌락은 지속이 되지 않아. 그래서 쾌락은 단절이야. 경험의 단절을 의미해.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잖아. 그러면 단절을 추구하는 거랑 똑같이 돼. 그래서 가치가 없다. 거기서 뭔가 만족을 느끼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야. 니체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 책은 읽히지 않을 것이다. 읽히지 않을 거라고? 내 책은, 글로써 적힌 내 책은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사람 머릿속에서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왜냐면 이해를 추구하는 책 있지. 지식을 제공하는 책들이지. 그거는 쾌락에 가까운 거야. 내가 지적 쾌락을 느끼는 거야. 그다음 이해, 내가 저 사람의 관점을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 안에 이해의 틀 안에 집어 넣었을 때 그때 쾌락을 느끼는 건데,
그 쾌락은 끝이에요. 그 가치가 없어요. 그걸로 뭐 더 이상 연속되는 게 일어나지 않아. 하지만 독서라는 행위를 욕망으로 바꾸잖아. 그러면 즐거움과 도파민이 동시에 분비되어 있는 행동 보상 체계에 있는 스라를 집어넣잖아. 그럼 그걸 계속 읽게 된다고. 계속. 정말. 그러니까 독서를 욕망하는 것과 독서를 통해서 지적 즐거움을 느끼는 거는 다른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다른 거. 그래서 니체는 되게 재미난 얘기인데 자기가 쓴 철학적 사유에 대해서 글로 옮긴 문장들 있지. 이거를 여성에 비유했어. 철학을 어떻게 여성에 비유합니까? 어떻게 비유해? 이해돼? 역사할 수 있어? 근데 모르지. 알 수 없잖아. 끊임없이 알 수 없잖아. 그리고 심지어 데리다라는 사람은 니체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니체의 글쓰기를 여성적인 문체라고 그랬어. 왜 여성적인 문체야? 알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데 계속 욕망하잖아. 그게 똑같은 거라니까? 웃기는 표현인데 아무튼 그렇게 표현했어.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요가를 할 때도 그렇고 좀 몰입해가지고 막 뭘 하려고 그러면 몰입해서 하려면요 그게 행동 보상 체계가 다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냐? 욕망을 해야 돼. 욕망. 내가 이거에 대한 즐거움도 느끼고 도파민도 분비가 돼가지고 내가 그 하는 행위를 통해서 행동 보상 체계를 계속 작동시키면서 내가 그걸 끊임없이 추구하게 만들잖아. 그러면 이게 도파민 위에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야. 나는 이거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나는 제주도에 있었을 때 나는 요가 경전을 읽는 거나 해부학을 공부하는 것이나 내가 보강 운동이나 요가 수련을 하는 거를 굉장히 욕망하는 상태였던 것 같아. 거기서 내가 즐거움을 추구했거나 쾌락을 추구했잖아? 그러면 지속되지 않았을 겁니다. 서양 철학사에서 쾌락은 죽음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 그 죽음을 의미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끝남을 의미해. 끝남. 인간은 있잖아. 큰 쾌락을 느끼잖아? 그러면 보통 눈을 감아. 눈을 감아. 거기서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다, 저는. 더 이상 이어지는 게 아니야. 근데 약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약물을 하다 보면은 도파민 분비가 끝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시 현실로 돌아오죠. 끝이 안 나잖아. 내가 쇼츠를 보는 순간 있잖아. 쇼츠를 보는 순간에는 큰 즐거움을 느끼지만 그거 끊고 나면 어떻게 돼?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 나는 현실에 들어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약간 무가치하다고 보는 거야. 그런 것들. 즐거움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삶은 아니다. 요가도 수련도 욕망하는 요가 수련이 있고 현실 사회가 너무 힘드니까 현생살이를 포기하고 요가로 도피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왜냐면 매트 한 장 펴놓고 거기서 집중하면 세상살이 모르고 나 혼자 과심전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즐거움이 어떻게 됩니까? 매트 접으면서 동시에 끝난다고. 거기서 더 에너지를 얻고 돌아와서 현생살이를 더 하던가 아니면 실제로 나처럼 거기에 완전히 파고 들어가지고 내 삶과 결부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즐거움과 엔돌핀과 도파민의 분비에 있는 행동 보상 체계 안에 이것을 편입시켜서 욕망하는 대상 행위로 바꾸든가. 그러면 이제 뭐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런 게 필요한.